안녕하세요. 1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1월 2일 신년 올해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뉴욕 증시는 24년 거래일을 마지막으로 맞이한 가운데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 게 기술주였잖아요. 이들 중심으로 조정이 조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체적으로는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많이 올라간 전적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트럼프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까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리스크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하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 연말에 나오겠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의 모습 나올 수 있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이 잡히기 위해선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부분은 뭐다? 일단 트럼프 중국 관세 관련해서는 이거 양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약간 피해라. 근데 반대로 여기에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 완화, 여기에 직격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들은 앞으로 더욱더 많이 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관련, 인플레 관련도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도지의 수장으로 앉혀가지고 정부 지출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거 있잖아요. 요게 효과를 제대로 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 두 개가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미국의 렌트비거든요. 월세. 지금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 역시도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럼 월세가 꺾이진 않겠지만 완만해지는 것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제한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도 물가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주겠구나. 그럼 이거 말고 한 가지 더는 뭐냐라는 부분 말씀드리면, 작년 말부터 떠오르게 된 내용인데 미국의 조류 독감이 좀 심각해졌나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계란 가격이 금값이 됐어요. 이게 지금 물가를 높이는데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류 독감의 안정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계란을 수입해 온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게 또 물가를 잡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좀 단순하게 높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계란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괜찮다면은 이건 역시나 우리 입장에서 나쁘게 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랑 엮었을 때 나름 괜찮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 지금 1월은 사실상 동결이 확정이지만 3월은 지금 50% 이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가격에 선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뭐 50bp만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기본값으로 지표 따라서 이것도 주식에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초반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72달러로 플러스 1.0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중국의 12월달 제조업 50 넘었습니다. 석 달째 확장 국면이에요. 50을 전후로 좋은지 나쁜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동안 그 아래에 있다가 세 달 연속으로 위에 있다는 건 중국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경기 부양책이랑 어느 정도 맞물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추가 부양책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시너지는 더욱더 크게 될 것이고, 그럼 중국 내부의 유동성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력이 산다. 중국 쪽에서 매출을 많이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다 생각을 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 들려오고 있고,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AI가 미래다라고 하면서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피델리티가 평가를 했더니, 야, 이거 목표 높여야 된다. 가뜩이나 머스크가 이 트럼프의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이러한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머스크의 이러한 사업들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어 있는 다양한 부분은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이 역시 증시에 녹여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고성능의 이러한 사업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HBM 같은 고부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된다. 올해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범용 반도체 시장은 뭐다? 중국이 덤핑으로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이거 HBM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지만 범용 쪽에만 비중이 높다면 한동안은 보릿고개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도 갈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수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야, 이걸 어떻게든 버텨나가면서 개발 열심히 하며 기술력을 높이는 기업이 생기게 된다면 향후 반등 구간이 왔을 때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동유럽뿐만 아니라 이 중유럽까지 이쪽에 파이프를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이거를 먹기 위한 움직임들, 뭐 LNG 운반선의 수요의 급증이라든가 그게 한국에까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그 이외에도 순수하게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기에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 꿈틀거리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AI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여기에서 발이라도 제대로 얻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한 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제조업 공장이나 가게 같은 데 쓰이기 시작한다. 파급이 어마무시할 거라. 그래서 저쪽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주식 쪽에서도 기대감 때문에 꿈틀거릴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두께가 얇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부품의 단가 역시 그만큼 높아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려는 것들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엣지라고 해서 이렇게 둥그러지면서 관련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요것도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면은 꾸준하게 밀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변압기, 전선 등 이 전력 관련해서도 지금 수요가 되게 좋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지금 좋은 가운데 꺾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중국산 경쟁에 계속해서 밀리는 쪽은 안 좋고, 이걸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기업은 앞으로도 생존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제주동맹 이런 쪽이 엮여 있는 기업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의 기업의 성질을 알고 맞춰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내용이 마음에 든다, 많은 거 안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따봉이나 하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계속 열심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힘이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최우선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요즘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미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압기인 일렉트릭과 그리고 이외에도 전선이나 이런 쪽들 있잖아요. 여기에 수혜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변압기랑 전선도 결국에는 이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소가 있어야지 사용량이 급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미국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발전소는 무엇이다? 가스 발전이나 아니면 원전이다. 근데 가스 발전보다는 원전이 확실히 싸잖아요. 아무래도 이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계속해서 일정한 전기가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원전 쪽 계속 말 나왔는데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되는 한 더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발전소가 모자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허가가 안 나는 지역들도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원하는 지역에 다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SMR은 꾸준하게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감안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상황이다? SMR 위탁 생산 지금 가장 앞서 있는 회사. 이미 공장에만 1조 이상을 박아 넣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네. 진짜 수학의 시기가 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유럽이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두산의 또 하나의 먹거리로서 구체적인 숫자를 이쪽에서 보여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밥캣은 여전히 에너빌리티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당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투자 더 할 것이다라는 투자 더 할 것이다라는 많은 부분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밥캣 입장에서는 쌓이는 돈이 좀 적네 아쉽네 할 수 있지만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어차피 배당 성향 좋아지면은 수혜를 받는 건 우리 쪽이기 때문에 야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한번 꿈틀거릴 가능성도 생겨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곧 유럽 쪽의 대형 원전 관련해서 체코죠. 이제 수주 관련된 요 계약의 마무리도 1분기 아니면 2분기 초 요때 이제 될 가능성이 높으니 자 이런 것들이 하나만 해도 좋은데 여러 가지가 동시에 쌓이게 된다. 결국에는 한 번 정도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위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순위로 봐야 되는 건 뭐다? 과거에 항상 그래 왔는데 결국 외국인 기관 수급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등을 하곤 했었거든요.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며칠만 더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횡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힘이 뭉치는 것이기에 갑작스럽게 한 번에 훅 하고 튕겨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다? 일단 빨간색 60일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여기 돌파 못했으니까 어떻게 됐죠? 계속 눌렸죠. 근데 돌파하니까 추세가 또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를 일단 1차 목표로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 목표는 어디다? 21,000원 언저리. 왜 여기냐? 물려있는 개미가 너무 많습니다. 본전 오면 정리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되 만약에 여기를 소화하고 한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쪽에 이 과정을 거쳐서 23,500원 정도에 있는 매도 물량을 많이 소화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위에 이제 특별히 걸리는 게 많이 없겠네. 그러면 자그마한 힘으로도 쭉쭉 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여기에서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럼 예상 이상의 퍼포먼스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으니 우리는 가면 가는 대로 수급 보면서 좋으면 좋은 대로 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꺾이게 된다면 그때가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현재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중심 잡아서 에너빌리티 마무리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하며 영상까지 한번 끝을 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무엇이다?
원전이든 뭐든 결국 발전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두산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스터빈이랑 그리고 원전이 좋다라고 하는데 가스 발전도보다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상용하는 데가 두산입니다. 뭐가 됐든 결국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밥캣 쪽에서 만약에 배당 성향을 높인다라는 얘기를 들려오게 된다면 이거는 에너빌리티의 이 발전 관련된 R&D 기금으로서 사용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급 지금 외국인 기관 좋은데 앞으로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의 박스권 돌파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며 그랬을 때 지지라인은 481선, 돌파는 61선 뚫는 순간 21,000원 여기를 일단 목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을 돌파했을 때 또 보면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전 이상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도 화이팅입니다.